안녕하세요. 송샘의 영재놀이터의 송샘입니다. 최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안은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후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이지요. 사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1년 낮추자는 움직임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를 추진하려다 국민적 반대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었지요. 실제 2010년에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체제 개편 연구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위탁 정책연구가 발표되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회의적인 결론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의 이슈픽은 2010년 발표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 5세 입학에 대한 추진 배경 및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샘의 교육 이슈로 다 같이 픽! 이 연구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의 필요성으로 다루고 있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기 취학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므로 의무교육기관을 일찍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육비 부담의 경감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둘째는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활성화입니다. 자녀가 조기에 취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여성이 자녀의 양육에 소요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시간만큼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취업시장 진출 연령의 하향입니다. 633이라는 초중고 학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1년 일찍 입학한다는 것은 1년 일찍 졸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되는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인력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국내외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내려진 결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소인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조기 취학으로 인해 사교육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와 오히려 만 4세 이하의 사교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입학 연령은 1년 낮출 경우 자녀가 초중고에 다니는 동안에 지출하게 될 평균 사교육비가 약 6.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초등학교 진입 전인 만 5세와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6세의 사교육 실시 비중은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사교육의 종류도 한글이나 수학, 영어와 같은 학습 중심의 사교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는 우리나라의 유아 사교육이 초등학교 학습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초등학교를 1년 빨리 들어가면 만 5세 아이들의 사교육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초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연령대에 있는 만 3세에서 4세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의 경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인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활성화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성이 육아와 양육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높은 서북부 유럽이 남부 유럽에 비해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지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초등학교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조기 취학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취학의 효과인지 연령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보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이 좀 더 부담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시간 동안 안정감이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양육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1년 빨리 입학시킨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남은 시간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 시스템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만 5세 취약만으로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취업시장 진출 연령의 하향입니다. 만 5세의 조기 취약은 직업에 입문하는 연령, 즉 입직 연령을 낮추어 실업률을 내리고 조기 결혼을 이루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나리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직 연령이 내려갈 때 실업률도 같이 내려간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청년 실업의 문제는 낮은 입직률보다는 높은 이직률이 더 큰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하나라도 더 빨리 직업을 갖도록 하는 정책보다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만 5세의 입학이 입직 연령의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졸업 연령 또한 내려갑니다. 이는 기존의 만 6세 입학 학생과 새로운 만 5세 입학 학생이 동시에 졸업하여 취업시장에 풀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에서는 조기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을 순차적으로 유예하여 취업 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는 만 5세 취약이 여성의 고용 촉진이나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본질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육아비용 경감을 위한 다른 조치들과 병행될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단순히 만 5세 입학과 출산율 상승이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염두에 둔 연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지요. 그것은 바로 교육 당사자,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만 5세 입학이 과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설사 만 5세 취약이 여성의 고용 촉진이나 출산율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것이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밀어붙여야 하겠죠. 정작 이 이슈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우리 아이들은 희미해지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만 부각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송샘의 이슈픽이었습니다.